자녀 법인을 만들었을 때 아빠도 20억, 엄마도 20억, 할아버지도 20억, 할머니도 20억. 이렇게 하면 한 80억 늘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가 법인을 이야기하면서 법인을 활용하는 절세 방법 중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법인의 대여, 네. 즉 법인의 가수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용과 이를 통해서 어떤 절세나 자산 증식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이 자녀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법인에는 자본금이 크지가 않죠. 자녀들이 이제 소득이 높지 않으면 굳이 자본금을 키우지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뭐 금융 투자를 하든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시드머니를 부모님이 대여를 해주죠. 이걸 이제 가수금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이걸 네.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은 이 가수금에 대해서 크게 두 편으로 나눠서 저희가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가수금이 어떻게 한도가 측정이 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편에서는 이 가수금이 어떻게 정리할 거냐. 왜냐면 이게 사실은 나중에는 상속재산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죠. 남겨놓으면. 그렇죠.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 내용인데, 이걸 이제 두 편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법인에 가수금 넣을 수 있는 대상, 주주가 넣을 수 있냐, 대표자가 넣을 수 있냐, 이런 질문들 많은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넣어도 됩니다. 그냥 법인이 빌리는 거잖아요. 네. 돈을 잠깐. 누구한테 빌렸는지를 뭐 따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도 가능하다. 가능하죠. 하지만 이제 제3자가 법인의 돈을 막 빌려줄 리는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죠. 그래서 네. 가능은 한데 보통 특수관계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은 거꾸로 역으로 네. 부모 입장에선 난 주주가 아닌데 내가 빌려줄 수 있냐 이 질문 하는데 문제 없다. 문제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가 될 거고요. 그러면 가수금 한도 도대체 얼마까지 법인에다 무이자로 대여해 줄 수 있느냐, 네. 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볼게요. 법인의 주주 구성이 자녀 1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을 네네네. 때 얼마나 넣을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복잡한 걸 싫어하긴 한데 정확하게 따지면 뭐 21억 7천 얼마 막 이렇게 나와요. 그냥 쉽게 20억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논리는 주주 1인당 이익이 1억을 안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금리가 4.6%예요. 이걸 역산을 해보면 한 21억 얼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20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심플하게 20억을 넣었을 때 4.6% 하면 한 9천 몇백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부분이 1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슈 없이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녀가 2명 각각 50%씩 지분을 갖고 있다면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2배죠. 40억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주주가 뭐 3명이냐 4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주 중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자녀가 맞습니다. 몇 퍼센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가수금 한도는 계산이 바뀐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산다 혹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 100억 정도를 무상으로 빌려줘야 된다라고 네네네. 하면 결국에는 최대 주주가 한 20% 정도 정도의 그렇죠. 지분을 가져야지만 100억을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면, 자, 20억을 자녀 법인을 만들었을 때 아빠도 20억, 엄마도 20억, 할아버지도 20억, 할머니도 20억 이렇게 하면 한 80억 늘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고민하시면 안 되고 말씀하신 처음에 주주 구성 그 인별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거는 뭐 왈가왈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과거 예규가 하나 있거든요. 그냥 주주 1인당 이익이 1억 이상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 문구만 있을 뿐이지 앞에 누가 줘서 증여자와 수중자의 이걸 매칭해서 1억을 만드는 게 규정이 정확하게 있진 않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좀 쫄보잖아요.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제가 쫄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인당 이익이 1억이 안 되게 맞추는 게 합리적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역으로 또 질문 오시는 분들이 네. 나는 아직 솔로다. 그래서 나 혼자 법인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네. 그럼 나 혼자 100%겠죠. 그럼 나도 내 법인에 내 돈으로 넣을 때 20억까지밖에 못 넣냐? 이 질문을 하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있는 돈 다 넣어도 됩니다. 왜냐면 내가 나한테 증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본인한테 증여한 거는 빼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을 제외하면 자기는 증여받은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다음 편에 얘기할 내용은 이겁니다. 이 가수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일반적으로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녀 2명한테 만든 법인에다가 부모님이 대여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여해준 돈을 상환을 받기를 원하는 분도 있지만 네. 사실은 이거 내 재산에서 빼서 아이들 주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여는 해줬지만 이게 상속증여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만약 이 대여해준 돈 만약에 안 갚고
시간이 흘러가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속이 되죠. 그럼 상속 재산이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속 재산이 잡히게 되고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증여에 대한 그 특정 거래 증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법인이 증여받는 경우에 과거 5년을 합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 5년 동안 법인이 이익을 본 이자에 대해서도 상속 재산이 합산하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 박쌤사 얘기는 저희가 보통 뭐 20억 정도는 무이자로 빌려온다라고 했지만 네. 만약에 그렇게 빌려준 돈에서 상환없이 쭉 가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이 당연히 빌려준 돈은 상속 재산으로 포함되는 것 플러스 네. 직전 5년 동안 무이자로 돈을 받지 않은 거는 이것도 하나의 증여의 개념으로 포함해서 그렇죠. 예, 상속 재산에 대해서 그것도 이자에 대해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추가 세금이 발생한다. 네. 정도까지 되는데, 일단은 지금 다음 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 질문도 많은데 놓친 네네.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 질문 하세요. 법인에다가 자녀 법인에 20억 정도 빌려줄 수 있다 그러면 법인을 한 2개 만들면 어떨까요? 2개 만들어서. 3개 만들어서 네. 20억, 20억, 20억 이렇게 해주면 좀 더 많이 자녀에게 대여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 하는데요. 될 것 같습니까? 뭐 논리상 될 것도 같은데. 그거 막아놨습니다. 모두 합산이에요. 국세청이 또 그냥 두고 보지는 않습니다. 모두 합산해서 1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세팅을 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법인이 기존에도 있던 법인, 그 다음에 신규로 만든 법인 있는데 여기에 가수금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정확하게 안분해서 계산을 해 놓으셔야지 네. 나중에 이 문제가 이슈가 없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가수금 잘 알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잘 알고 활용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